자,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24년 수능 국어 1등급을 달성해버렸습니다. 이 오픈 AI에서 새로 나온 모델인 O1 프리뷰 버전, 정식 버전도 아닌 프리뷰 버전인데도 88점으로 상위 3%, 아주 놀라운 결과를 내줬어요. 기존의 최고 프론티어 모델이었던 GPT-4o 같은 모델 경우는 69점으로 4등급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O1 프리뷰 버전으로 오면서 4등급이 1등급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 거의 인강 사이트 홍보 슬로건으로 써도 될만하죠. 몇 달 만에 언어 4등급에서 1등급까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뭐 수능 국어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영역의 다양한 시험에서도 이 AI가 답을 내주더라고요. 이건 아까 말했던 24년 수능 국어 문제고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이제 행정고시 문제죠. 그 중에서도 이제 상황 판단 영역 역시 잘 맞춰줍니다. 해설 같은 걸 읽어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 논리를 꿰뚫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7급 경제학 문제도 단계별로 논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이 가끔씩 하다가 살짝씩 틀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답은 정확히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급 전기기기 문제도 잘 풀어줬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24년 공인중개사 1차 경영학 이제 포콜 패러티 묻는 문제인데 와 이거는 거의 정확했어요. 지금 보시는 시험들이 상당히 최근에 나온 시험이라서 AI가 학습하지는 않았을 텐데 답을 어쨌든 정확히 내주고 있고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도 문제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아주 답을 체계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어떤 논리를 이용했는지 정확히 명시를 해주니까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전까지 문제들이 너무 쉽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행정고시 2차 문제인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학 시험 문제를 내봤는데도 되게 그럴듯하게 풀어주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이번 O1 프리뷰가 나오면서 그냥 인공지능의 수준이 한 단계 이상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IQ 테스트를 시켜본 결과 IQ가 120이 나왔거든요. 인간 평균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20이라는 수치는 사실 상위 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존까지의 GPT-4나 라마 그리고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예전 버전들은 IQ 80에서 한 95 사이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간보다는 사실 멍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O1 프리뷰 버전부터는 진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딱 봐도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성장이 두드러지는 게 바로 수학과 코딩 분야입니다. 원래 인공지능이 수학과 코딩을 생각보다 엄청 못했거든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언어의 강점이 있었지 숫자를 다루는 부분은 사실 엄청 취약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GPT-4o 그 전에 프론티어 버전은 13.4점밖에 안 나왔는데 이 O1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83.3%를 기록했습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모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코드포스라는 코드 경연대회도 마찬가지로 11%에서 89%까지 늘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박사 수준의 과학 문제 이 GPQA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벤치마크에서는 대략 O1 프리뷰가 78.3점을 기록해서 이 휴먼 익스퍼트라고 하는 일반적인 박사의 수준인 70점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꽤나 유명한 의학 박사 교수님에 따르면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본 박사과정 학생들보다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다. GPT-3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었다면 이제 GPT-4는 고등학생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추론 모델은 박사과정 학생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인공지능은 초등학생 레벨에서 박사 수준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인공지능의 추론 능력, 말 그대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탑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해독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니까 생각 중이라는 마크가 뜹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문제 해결책을 찾고 의사소통 중 오류를 찾고 생각의 꼬리들을 물며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체인 오브 소트, 그래서 COT라고 불리는 프롬프팅 방법이에요. 이게 처음 소개된 거는 꽤 됐어요. 이 COT 방식이 실제로 답변을 훨씬 정교하게 해준다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유명했는데 이 COT 방식을 차용을 해서 마치 사람처럼 추론하게끔 만든 거거든요. 진짜 생각사슬,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얘가 계속 질문에 질문을 더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정교화하고 있어요. GPT-O1뿐만 아니라 이제 떠오르는 검색 엔진이죠. 퍼플렉시티. 저는 요새 검색할 때 구글보다는 이제 퍼플렉시티에 오히려 더 많이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픈 AI의 신모델 COT는 다른 COT 프롬프팅이랑 어떻게 다른지 찾아줘 라고 검색을 하니까 제가 던진 프롬프트를 3개 부분으로 쪼갭니다. 처음으로 O1 모델의 COT 방식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프롬프팅에 대한 정보를 찾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분석하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거의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추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퍼플렉시티의 또 장점은 이렇게 근거를 하나하나 각주로 달아주는데 너무나 편리하더라고요. 예전에서는 구글에서 이 모든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내가 이 차이점을 파악을 했었어야 한다면 이제는 아주 스마트하게 AI가 내가 원하는 답만 딱 찾아주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RAG라고 하는 증강형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검색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가 샜는데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O1도 그렇고 체인 오브 소트라는 새로운 프롬프팅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테니스 볼 5개가 있는데
두 캔을 더 산 거예요. 그런데 한 캔에 테니스볼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테니스볼이 몇 개냐? 이 답은 11개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공지능은 잘 모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수학에 약하다고. 그래서 이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을 이용하는 거예요. 3개의 볼이 있는 두 캔, 그거는 이제 총 6개고 5 플러스 6은 11이다 라는 프롬프팅을 넣어주면 그 자체가 하나의 단서, 근거가 돼서 결과물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고 아주 정확하게 답을 맞춰줍니다. 자, 이런 체인 오브 소트를 자체적으로 내장해서 문제 해결 단계를 더 세부적인 단계로 나누고 사람이 푸는 것처럼 추론을 하게 만든 게 이번 새로 나온 모델의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 O1 모델 같은 경우는 추론 토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추론의 단계마다 계속해서 토큰을 만든다는 것 같고, 또 대규모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오류를 식별하고 단계를 분해하며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대안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다. 실제로 최근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픈 AI 연구원 중에 이제 정영원이라고 한국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MIT 세미나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AI를 훈련시킬 때 이 AI가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랑도 비슷한 말이고, Don't teach, 가르치지 말고 인센티브를 줘라. 그러니까 AI가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벌점을 받는 그런 강화학습을 적용시키는 게 이 AI가 추론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더라. 저는 이거 보고 인간의 교육이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무언가를 배울 때 주입식으로 뭔가를 때려 넣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아주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타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AI에도 비슷한 이론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재무, 기업 분석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이 얘기를 안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떠돌고 있어요. 오픈 AI가 기존의 비영리 단체였던 본인들의 신분을 버리고 아예 영리 기업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죠. 그에 따라서 신규 투자까지 지금 받는다. 그런데요, 이 기업 가치가 무려 130조 규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130조 규모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요 130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규 투자 라운드가 오픈됐는데 아주 쟁쟁한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애플이 참여할 거라고 지금 소문이 무성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벤처 캐피털에서도 상당히 탑으로 꼽히는 코슬라 벤처스나 스라이브 캐피털, 심지어는 아랍에미레이트 펀드까지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CEO인 샘 알트만은 무려 지분 7%를 확보할 거라는 루머까지 돌았는데, 이 정도면 확실히 영리기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체 형태로 간다고 봐야겠죠. 그도 그럴 게 오픈 AI의 매출 성장 보시면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23년에는 0.4조였던 매출이 24년에는 5조, 그리고 25년에는 무려 12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픈 AI를 만들 때 모두 AI를 오픈시켜서 공익 증진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과는 또 별개로 이제는 또 이제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욕심이 생길만도 해요. 왜냐면 이거 너무 잘 나가니까. 어쨌든 이러던 와중에 애플이 오픈 AI 투자 라운드에서 빠진다. 아이폰 16부터 오픈 AI GPT를 내부적으로 탑재하기로 하면서 이게 상당히 둘이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추측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번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애플의 폐쇄성 정책인지 저는 이제 AI 레이스에서 애플이 살짝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아이폰 16이 이제 초도 물량이 좀 딸린다. 게다가 애플 인텔리전스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도 않은 것 같고, 심지어 애플 실리콘 M2 칩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AI 훈련을 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에 여기서 또 오픈 AI와의 협업을 이제 막 그만하는 듯한, 글쎄요, 이러면은 개인적으로 애플의 AI 포지션은 상당히 애매해진다고 생각해요. 뭐 애플 걱정을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딱히 애플이 뭔가 AI에서 보여주는 것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